안녕하세요. 신의21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블루밍 팬 여러분. 신의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캠퍼스 BL 드라마 블루밍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겸 먼저 인사부터 나누면 어떨까요? 우선 황다슬 감독님 마이크를 켜고 잠시 구독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밍 연출한 황다슬이라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네, 그러면 이제 짝짝짝. 강은빈 배우님한테도 인사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블루밍에서 차시원 역할 맡은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늦은 시간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은빈 배우님은 지금 연극 B클래스에 지금 출연 중이신데 막 네네. 연극 마치시고 들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끝나고 바로 이제 준비해서 들어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혁준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밍에서 형다운 역할을 맡은 배우 조혁준입니다. 이렇게 정말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느낌의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요. 오늘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1시에 시작하거든요. 아직 3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다른 구독자님들, 청취자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작품이 공개됐을 때 배우님들, 감독님 어디서 작품을 보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살짝 나누고 있을까요? 황다슬 감독님은 작품 공개됐을 때 한 번도 보셨는지 워낙 많이 보셨겠지만 어디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그 네이버 시리즈 오늘 이용했는데 안타깝게도 대여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7일 동안 대여를 할 수 있어서 어쨌든 그거 해서 같이 뭔가 12시 땡 하자마자 같이 달렸습니다. 네. 네, 같이 달렸다는 말씀은 많은 팬분들이랑 같이 동시간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이제 뭐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 확인을 또 하고 이제 가끔 팬분들 반응도 이제 기다리면서 저도 블루밍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강은빈 배우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서 자정이 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정이 되자마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바로 결제를 해서 보려고 하는데 한 2-3분 정도? 한 5분 정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찾을 수가 있었어 가지고 바로 결제를 하고 함께 저도 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린다는 의미로 인스타 스토리에 자전거 타는 시원이를 올려서 시원이랑 함께 달린다는 의미의 게시물을 또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11화까지 쭉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네, 인스타에 사진까지 올리시면서 드라마를 달리셨다는 점, 이런 네.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혁준 배우님은 어디서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이게 시청을 했고요. 저는 다음날 아침에 좀 일정이 있어서 좀 일찍 자고 일정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다들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11시가 이제 곧 될 것 같으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4월의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 블루밍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4월은 신의 21에게 굉장히 특별한 달인데요. 신의 21이 올해 4월에 창간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이라는 점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알차고 재밌게 영상 콘텐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동미이고요. 남서은우 기자가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배동미 기자와 함께 진행하는 남선우입니다. 블루밍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시네이십일에도 작품에 대한 진지하고 애정 어린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요.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전 질문들 바탕으로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황나슬 감독님, 강은빈, 조혁준 배우님께 직접 여쭤보고 또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인사했지만 11시부터 참여해주신 팬분들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네, 블루밍 연출한 황다슬이고요. 오늘 11시에 이렇게 블루밍으로는 또 처음 관객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같은데, 시내 21이랑 같이 하게 돼서 더 기쁘고 좋은 시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블루밍에서 타시원 역할 맡은 강은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블루밍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어, 소중하게 질문해 주신 만큼 네, 답변 잘 할 수 있도록 네, 신경 써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밍에서 형다운 역할을 맡은 조혁준입니다. 어,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세 분 모두 인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즐거운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3월 31일 0시에 공개와 동시에 블루밍이 시리즈온 방송 부문 일간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실시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오늘 이 BL 드라마 블루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선은 작품의 첫 여정부터 짚어볼까 하는데요. 2020년 12월에 황다슬 감독님이 블루밍 프로젝트에 섭외되신 후에 2021년 4월에 캐스팅이 완료되었는데 이 사랑스러운 두 캐릭터, 시원과 다운 역을 연기한 배우님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지 오디션을 통해서 배역을 따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번 오디션에서 1번으로는 강은빈 배우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조혁준 배우님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첫 번과 끝번의 배우님들과 함께 작품을 하시게 됐어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오디션과 관련해서 뭐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처음에 은빈 배우님을 보고 약간 좀 저한테는 그때 가죽 자켓인가 뭔가 블랙의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좀 차가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가웠던 기억이 있었고 1차 때는 2차 봤을 때는 근데 좀 되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귀여운 성격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 그때 시원이 되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졌고 혁준 배우님은 일단 목소리가 너무 좋았고 마지막에 또 그 웃는 시원에게 보여주는 웃음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 두 분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강은빈 배우님, 조혁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오디션 때 떨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어떤 배역으로 오디션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엄청 일단 떨렸었고요. 그 첫 번째 총 오디션 중에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비교적 좀 떨림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시원이랑 다운이 둘 다 읽어봤어요. 네, 같이 들어간 다른 배우분이랑 이제 합을 맞추면서 시원과 다운 둘을 맞춰봤는데 조금 뭐랄까 저를 차갑게 보셔서 그런 건지 반응이 크게 있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고 잘 본 건가 이렇게 의문은 들었지만 감사하게도 2차를 불러주셨는데 다른 배역으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거를 잘 준비해서 이거라도 열심히 따야겠다 하고 가서 했는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감독님 말씀처럼 그러다가 제가 조금 욕심내서 오디션이 다 끝났는데 자유연기 하나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좀 보셨나 좀 그런 저의 매력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웃으시니까 아닌 건가 아, 싶은데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오디션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시원이로만 이렇게 잡아주셔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오디션이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2시간 넘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시원이로서 다운의 역할 배우 네 분과 합을 맞춰보고 그랬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감독님께서 중간중간 피식 이렇게 조금 좋아하시는 모습이 좀 느껴졌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조금 이게 내가 생산이 있는 건가?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봤었습니다. 그때 은빈 배우님이 오디션 대본이 되게 길었는데 그 대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완전 다 외워서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때 그 뭔가 열정과 또 시원이랑 너무 닮아 있는 그 연기력이 되게 네, 좋아서 거의 마음의 결정을 완전히 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 봤을 때. 너무 영광이네요. 다시 들어도
네, 너무 감사하고 그때 이제 그때 소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마지막 오디션 대본 안에 시원이의 대사 중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사가 있었어서 그런지 더 애정을 갖고 힘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혁준 배우님은 오디션 마지막에 들어가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 오디션부터 최종 때까지 감독님이 저한테 다운을 주문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처음 오디션 보러 갔을 때 좀 머리도 되게 길었고 약간 코트 입고 좀 되게 차분한 그런 모습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감독님께서 뭐 좀 다운의 이미지랑 비슷하게 보시지 않았나 해서 처음에 다운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 오디션 때 저도 시원이처럼 다른 시원 역할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저는 다운 역할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원이랑 마지막에 이제 시원 다운으로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감독님께서 좀 시원이는 이렇게 봤는데 저는 어떻게 봤는지 되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감독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저희가 짝을 바꿔가면서 케미가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기를 하면서 짝을 바꿔가면서 오디션을 진행했었는데 이렇게 두 분이 딱 같이 들어온 그 순간 어, 찾았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케미가 너무 좋았고 채원이가 그 어떤 배역과 어떤 누군가와 했을 때보다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나중에 감독님한테 여쭤봤는데 혹시 어떤 부분에서 또 좋게 봐주셨나요? 했는데 혁준이 형이랑 맞춰볼 때 더 많이 위로해줘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네 좋았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맞나요? 이게 오래됐는데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진짜 실제를 본 것 같았는데 더 많이 위로해 하면서 혁준 배우님의 손을 이렇게 머리로 가져갔던 네. 장면이 네. 오디션 이야기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로 그 대사도 맞추셨지만 어떠셨어요? 배우님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솔직하게 서로의 첫인상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혁준이 형한테도 처음부터 말하긴 했지만 다운이다 싶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물론 다른 배우분들이 훌륭하게 해주셨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이제 혁준이 형과 합을 맞춰보고 혁준이 형이 하는 표현하는 다운이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 이 사람이 하면 진짜 정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몰래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인상이 정확하게는 어땠냐면 다운이처럼 좀 진중한 면이 있고 말들을 함부로 뱉지 않고 정말 생각을 깊게 하면서 뱉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원이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진중하고 점잖은 그런 분위기가 컸어요.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 은빈이는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되게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고 이제 극 중에 시원이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디션을 보면서도 되게 닮았다. 그래서 되게 싱크로율이 높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은빈이를 좀 더 알게 되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은빈이가 세심하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잘 챙기고 좀 그런 면들이 있어서 이런 면조차도 되게 시원이랑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일화가 뭐냐면은 그 시원이가 아니 은빈이가 저희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만났었거든요. 만났었을 때 저한테 선물을 줬었어요. 근데 제가 촬영 전에도 그렇고 촬영 중간에도 그냥 스쳐가는 말로 은빈이한테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오늘도 얼마 못 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저한테 그 베개에 자기 전에 뿌리면 이제 잠이 잘 오는 그런 방향제라고 하나 그걸
필로우 미스트. 그거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깜짝 놀랐었는데 그 시원이도 이제 다원이 생일 때 그 우리 집 방문 쿠폰을 주잖아요. 그리고 손 다치지 말라고 장갑도 주고 그런 되게 세심한 면이 시원이한테 있었는데 은빈이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시원이랑 잘 맞는 그런 성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물 이야기도 뭔가 두 사람의 두 분이 연기하신 캐릭터가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네요. 네. 그리고 방금 발견한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자면, 저희 블루밍,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 블루밍의 경우에 그 원작이잖아요. 그 원작 웹툰을 그리신, 어, 만화가 탁보님께서도 지금, 이 트위터 스페이스를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자님도 함께 저에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원작 이야기가 나와서 감독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요. 원작 웹툰 제목은 인기는 무언가 잘못되었다이잖아요. 네. 네, 이 작품을 이제 웹드라마로 옮겨오시면서 블루밍이라는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혹시 다른 제목 후보는 어떤 게 있었는지도 들어보고 싶네요. 다른 제목 후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매직 아워 시간대를 좀 잘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는 이렇게 줄곧 블루밍이 됐던 것 같고, 일단 제목을 바꾼 이유는 캐릭터들의 과도 좀 달라졌고, 이게 원작 맞아요. 서사와 조금 이제 다른 면들이 있어서, 이제 원작을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음, 또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어쨌든 다른 이야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더 맞는 제목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블루밍이 됐는데, 음, 이거에 대해 부제를 보면 1화가 인기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서 11화는 제목이 없이 블루밍으로 끝나요. 음, 그래서 이게 인무잘에서 스타트를 해서 블루밍으로 마무리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조금 담고 싶기도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에피소드별 타이틀도 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네. 이제 영화 제목, 예를 들어 뭐 김종관 감독님의 최악의 하루 같은 작품도 에피소드 제목으로 쓰였었는데, 저희 트위터에서도 그 수다님, 당근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에피소드 타이틀들 어떻게 정하신 건지, 영화 제목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영화 일단 영화 제목 부제목들을 웬만하면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 제목만 주는 그 뜻을 사용하고자 했었고, 왜냐면 물론 영화를 보신 분은 더 재밌게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봄날은 간다, 뭐 렛미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말뜻을 이용하고 싶었고, 또 영화 제목은 사실은 처음부터 시나리오에 있진 않았었고 나중에 이제 정해졌어요. 편집 단계에서. 이걸 영화과이기 때문에 영화 제목을 쓰는 게 더 낫다 해서 작년 여름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었는데, 또 다양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다행히 재밌는 제목들을 잘 쓸 수 있었습니다. 네, 배경이 정치 외교학과였었는데 원래는 원작에서는 근데 영화과로 바뀌었고 그리고 다운의 부모님도 대기업 이원에서 유명 영화 감독과 제작자로 각색이 되었는데요. 감독님 본인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서 연출을 전공을 하셨는데 블루밍을 만들면서 학교에서의 경험이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감독님이 겪은 일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좋아하는 감독이 누구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술자리에서의 대화도 그렇고요. 네. 영화과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좀 감독님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게 어쨌든 연출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것들을 다루려면 제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캠퍼스물들을 떠올렸을 때 워낙 또 많은데 다 이제 뭐 이성과 사랑 이런 교양 과목 들으면서 이제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색다른 과목들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또 이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과 얘기를 재밌게 느낄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시원이가 이 영화로서 자신의 아픔을 좀 승화시키는 이 장면을 또 찍고 싶어서 네, 영화과를 선택했고, 과목
명이나 거기서 했던 과제들은 제가 이제 직접 좀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차용하였습니다. 네. 네, 방금 감독님께서 영화과로 이제 배경이 바뀌면서 어떤 점을 하셨는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배우분들도 원작과 웹드라마에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캐릭터에 대한 질문도 배우분들께 드릴게요. 먼저 이름은 이름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조혁준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원작에서 다우니의 캐릭터를 보면 굉장히 나르시시스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블루밍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하시면서 캐릭터를 좀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혹시 원작을 참고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다듬고 싶었는지 물어보신다라고요. 저는 지금은 임무자를 보는 중인데 현재 4화까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블루밍을 준비할 당시에는 원작을 보지 않았었어요. 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 시나리오와 이제 감독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운이를 찾고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감독님께서도 기억하실 텐데 이제 촬영 전부터 촬영 중에도 감독님께 질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어, 네. 그래서 캐릭터를 어떻게 바꾸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형다운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좀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연구하셨을 때 네. 다운이라는 캐릭터를 그래서 배우께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셨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운이는 되게 말을 하는 것보다 이제 말을 듣는 것에 더 익숙한 친구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 씬에서 시원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이제 어, 나는 다 얘기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너도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음, 저를 이렇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다운이가 나? 하고 바다를 쳐다보면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나는 없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게 자신의 상처나 결핍 같은 거를 좀 누구한테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구나. 약간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겠다 하는 그런 이해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혁춘 배우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은빈 배우님도 혹시 원작 참고하셨는지, 은빈 배우님은 시원이를 어떤 친구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도 같이 물어볼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오디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나왔을 때까지 다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완고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몰랐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됐는데 하여튼간에 원작을 읽으면서 다른 점은 분명히 이제 많이 드러나지만 시연이라는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이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왜 그랬는지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혁준 형이랑 비슷하게 감독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켰는데 이제 블루밍 안에서 시원이의 서사가 그래도 잘 드러나는 편이라서 그런지 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와 어쩔 수밖에 없는 이유들 시원이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걸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은빈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원에게는 그런 복잡한 역사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입고 노력형으로 인기남이 된 캐릭터이고 반대로 다우는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타고난 인기남인데요. 이렇게 간극이 있는 두 사람이 우연히 대학 동기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간극만큼이나 두 사람의 의상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시원은 굉장히 밝고 알록달록한 의상을 많이 입는다면 다우는 한결같이 무채색 옷만 입는데요. 그래서 형다운이라는 이 캐릭터의 이름도 다가오는 게 의상으로도 다가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 의상에 있어서 이런 차별을 일부러 두려고 하셨나요?
네, 확실히 은빈이 아니 시원이는 되게 좀 영하고 아니 영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밝고 되게 활동적인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이는 그에 비해서 되게 좀 정적이고 차분한 옷들이었는데 그 둘의 차이를 확실히 주려고 저희끼리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감독님께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어요. 네, 덧붙여서 말하면은 이제 굳이 색깔로 나누자면 시원이는 살짝 파스텔 톤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다운이는 무채색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이제 뭐 샤워실이든 이제 점차 서로를 알아갈 때 물들어가는 과정이 더 이제 부각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독님 말씀하세요. 네, 의상으로 사실 이제 뭐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는 좀 더 많이 했긴 한데 또 이번에는 특히 색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게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시원이는 겉으로 뭔가 이렇게 뽐내는 것과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고 다운이는 이제 남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자기 스타일이 막 없고 좀 무난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옷 스타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스며들듯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언제 사랑에 빠진 건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무토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운이와 시연이가 각각 서로에게 사랑에 빠진 순간, 그리고 이게 사랑이 맞구나, 자각한 순간이 도대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두 배우님들은 두 캐릭터가 언제 사랑에 빠졌다고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 시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각한 순간을 말하자면은 시원이가 용기 내서 다운이한테 나 지금 가고 있어 하고 공원에서 다운이한테 확인받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 이제 시원이는 다운이의 사랑 표현 방식을 좀 알아채지 못하고 그렇게 좀 경계하고 밀어내고 했었는데 그 공원에서의 순간이야말로 자기 시원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는지 확인하는 네,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혁준 배우님은 언제? 다은이는 이제 캐릭터 자체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항상 환영받고 되게 이렇게 배려를 많이 받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시온이가 거의 처음부터 이제 다은이를 되게 경계하고 좀 약간 어이구 되게 오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호기심을 느끼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런 마음들을 속으로 갖고 있다가 인지하지 못한 채 속으로 갖고 있다가 그 샤워실 씬에서 이제 시원이의 귀에 묻은 그 물감을 닦아주면서 그때 다운이가 내가 이 친구에게 마음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그걸 자각한 순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 트위터에도 좀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톨톨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11화에서 시원이는 다운이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랐지만 다운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균열이 생겼던 시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후에 꿈 장면이 나오는데 그 꿈이 다운이로 하여금 시원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꿈이 다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감독님 먼저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연결이 살짝 끊기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감독님이 튕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배우분들 질문 들으셨으면은 배우분들이 대신 이야기 이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어, 돌아와요. 근데 감독님 혹시 아, 들리시나요? 네, 죄송해요. 방금 질문을 네. 중간까지밖에 못 들어가지고. 네. 어떤 네. 질문이었냐면요. 11화에 보면 꿈 장면이 네.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꿈 장면이 우리 주인공들에게 미친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꿈은 이제 다운이는 속마음을 말을 잘 못하는 친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깊게 들어오면 생각을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영화를 많이 보여줬다는 걸로 얘를 혼자 두지만 계속 무언가를 보게 만듦으로써 저는 다운이가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시원이랑 부딪히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시원이한테 너무 다시 다가가고 싶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고 또 음, 사실 저는 꿈을 꿨다기보다는 어떤 내면의 상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운이가 비로소 자기가 정말 꿈꾸는 건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네. 스스로 상상해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좀 더 그 장면들의 연결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분들도 같이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미인지님, 레아님, 슬라님, 공기청정기님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셨는데요. 다운이랑 시원이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천변길을 가다가 귓속말을 하잖아요. 다운이가 시원이한테 한 귓속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감독님은 어떤 디렉션을 주셨고, 배우분들은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귓속말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전. 어, 자전거 타다가 귓속말이요. 아니요. 11화에서 그 네. 테이블에서 귓속말 하시는 아, 거. 테이블. 아, 네. 네네네. 아, 네네네. 네네. 네. 하셨어요. 네. 어, 그, 사실은 이제 이게 감독님이랑도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는 관객분들의 마음속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맞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다원이는 아직 20살이고 이제 진로와 전공에 대한 고민은 또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저 순간의 다원이의 생각과 2022년 현재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열린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귀순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연기하실 때 분명히 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시는 걸로,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은빈 배우님도 하실 말씀이 네네. 있으신 건가요? 은빈 아니요. 배우님 어떻게 아닙니다. 생각하세요? 아, 그 귓속말에 대해서요. 네, 네네. 다운이가 귓속말로 하여금 이제 시온이가 나 때문에라고 이렇게 던지는데 그거에서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배우님께서 모호하게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주셨는데, 그 선우 기자가 말씀하신 두 장면이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상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픽사 애니메이션 업에서 나온 오프닝 무언극도 생각이 났고, 라라랜드의 엔딩 장면, 무언극도 생각이 났었어요. 되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장면 저도 많이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두 분 배우님에게도 또 여쭙고 싶은 게, 웹드라마가 굉장히 로케이션이 많잖아요. 네네. 학교도 갔다가, 바다도 갔다가, 카페에서도 갔다가, 뭐 술집도 가고, 시연이네 집에도 가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는데, 대학 새내기들이 이렇게 풋풋한 일상을 보내는 공간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배우님들 두 분은 촬영하시면서 어디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로케이션. 아마 네, 이건 다운이와 네, 저의 네. 답이 같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말해도 동시에 나올 것 같은데. 좋아, 한번 해볼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바다. 바닷가신. 오, 통했네요. 그날은 사실 햇볕도 너무 강했고 이제 바람도 너무 많이 불었었어가지고 컨디션이 둘 다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둘째 치고 그날따라 시원이와 다운이 합이 너무나도 잘 맞고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유 없이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슨 따로 어떤 일이 있어서 되게 합이 잘 맞았다,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날은 그냥 합이 잘 맞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촬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게 이제 햇빛이랑 바람 때문에 좀 뭔가 힘든?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랑 저랑 되게 웃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네, 그 캐릭터들도 거기서 굉장히 사랑스러웠는데 촬영 현장도 굉장히 좋았다는 점 이렇게 말씀해 맞아요. 주셨고요. 네, 그리고 OST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드라마 공개와 함께 사운드 트랙이 공개되었는데 굉장히 쟁쟁합니다. 프로듀싱 그룹 투 엘슨 그리고 범키님이 참여한 데다가 또 우리 조혁준 배우님께서 LOV를 부르셨는데 드라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조혁준 배우님, 우선 성악을 전공하신 걸로 아는데 사운드 트랙 작업을 하실 때 어떠셨어요? 성악 전공생으로 노래를 부를 때랑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 전공, 이제 전공을 부를 때, 그 성악을 부를 때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노래고 되게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우렁찬 성악 발성으로 부를 순 없었고요. 뭐 최대한 이제 그 곡의 느낌에 잘 맞을 수 있게 제 원래 목소리로 좀 부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았던 게 또 외국어로도 부르시는데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외국어도 되게 잘하시고 발음도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외국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외국어를 잘해서 그걸 이렇게 불렀다기보다는 그 뜻은 이렇게 밑에 적혀 있어서 그 뜻은 알고 부르긴 했지만 거의 이제 발음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제 노래에 입혀서 불렀던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들으시는 분들도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스페이스를 여러 차례 하면서 할 때마다 이런 질문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MBTI인데요. 보통은 이제 배우님이나 감독님 개인의 MBTI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블루밍 팬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시온이, 다운이, 이 캐릭터들의 MBTI 뭘까 추측하고 계시더라고요. 작품이 올라간 시리즈온 그리고 원작 웹툰 댓글창에도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요. 배우분들 생각이 궁금하고 또 캐릭터와 별개로 배우분들의 실제 MBTI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때 제가 부탁드려가지고 두 분이서 그 각자 본인의 그 내가 시원이었다면 내가 다운이었다면 하고 MBTI 검사 한번 했었었거든요. 오, 그 맞아요. 결과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저는 시원이로서 MBTI를 신중하게 해봤는 ENFJ T가 나왔습니다. ENFJ. 네, 네, ENFJ가 나왔는데 네, 딱 하나가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ENFJ 특징에서 네.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시원이 그런지 같은데요? 네, 한눈에 진짜 딱 한눈에 그게 들어왔었어요. 잘한 건가 이제 싶다가도 그리고 저의 제 본체라고 하나요? 네, 저 네. 강은빈의 MBTI는 또 시원이랑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INFJ거든요. 오, 네네. 네, E와 I 하나 차이인데 그걸로도 많이 다르겠죠?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고 많은 싶어서 차이가 그런 있죠. 건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네,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MBTI였는데요. 그럼 혁준 배우님은 다운이 MBTI를 어떻게 설정하셨었는지 들어볼게요. 네, 다운이 MBTI는 처음에는 이제 ESFJ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작품을 다시 또 이제 시청을 하고 나서 아무리 봐도 E보단 I에 가깝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ISFJ로 저희가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E로 처음에 나온 이유가 제 본체 MBTI가 ENFP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E의 성향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MBTI를 좀 확인할 때 좀 저의 성향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ESFJ가 처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운은 ISFJ, 저는 ENFP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혹시 황다재 감독님은 배우분들께 이렇게 MBTI를 알아보라고 주문하셨었는데 이런 결과를 보시고 만족스러우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게 그 대체로 만족이스러웠는데 또 그 다운이가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상상을 S는 상상 안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참 마지막에 어쨌든 S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농담했습니다. 네, 이거 과연 홍보도 상상력이 되셔가지고. 풍부한 MBTI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MBTI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는데, 시리즈 1에서 블루밍 댓글창을 제가 보니까 풋풋한 캠퍼스물이다. 천국 영화 같다. 너무 싱그럽다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사실 장르 면에서는 명확한 BL 드라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키스씬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바닷가 키스씬에서 시원이가 다운이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게 사실 배우님들의 애드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씬 말고도 또 BL스러운 애드립을 좀 배우님들 두 분이서 만드신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사실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장면 자체가 애드립이라기보다는 이제 대본에 짜여져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이제 힘 좀 빼줘 거기까지 이제 있는데 처음에는 시원이가 풋풋한 모습으로 이제 다운이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리고 이빨이 부딪히는 것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머리를 잡고 하니까 뭔가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예요. 그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어떻겠냐. 그게 이제 촬영 전에 이루어졌어가지고 그렇게 얘기 나누고 준비된 대로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약간 다운이가 좀 많이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로 이제 설정이 돼 있었는데 그 얘기를 감독님이랑 은빈이랑 저랑 되게 좀 많이 대화를 나눴던 게 음. 다운이도 20살인데 다운이도 20살인데 너무 이렇게 능숙하면 너무 능숙하게. 너무 능숙하면 안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도를 좀 맞춰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실루엣으로 키스신 하는 그 장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다원이가 조금은 시원이보다 능숙하게 리드를 하지만 그때만큼은 또 시원이가 다원이를 얼만큼 원하는지 대해서 직접적으로 리드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욕심을 냈던 게 다원이의 입술을 조금 슬며시 만졌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이라면 애드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실루엣에서 마지막 키스 씬을 할 때 서로 같이 눕잖아요. 거기서 그때는 시온이가 먼저 일어서서 다가간 걸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실루엣 씬에서 되게 이제 바닷가에서는 다운이가 엄청 리드를 했다면 이제 실루엣 씬에서는 이 시원이가 저에게 감정 표현을 다 솔직하게 이렇게 딱 열어놓고 하는 그걸 다운이도 느끼고 좀 그럼 이번엔 다운이가 받아주는 그런 약간 시원이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받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좀 같이 동선을 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은빈이랑 같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이 사실 보시면 펀치 드렁크 러브를 그 레퍼런스로 삼아서 감독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찍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정말 배우들이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또 아름답게 나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BL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선은 저희가 황다슬 감독님을 모셨으니까 비엘계 봉준호, 갓다슬이라고 불리더니 와, 네, 황다슬 감독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청취자님 중에서 이름은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나의 별에게를 연출한 감독님 BL 드라마의 인기가 감독님 손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감독님은 감독님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비엘계 봉준호는 누가 붙여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일단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운이 좋았고, 그래서 좀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랑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쁜 인물이 많다기보다 다 따뜻한 시선을 좀 갖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아닐까. 저도 뭐가 나의 색깔이고 나의 감성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제 팬분들이 말해주시는 걸 듣고 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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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께서 많은 사랑받고 계신 것 같아서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은빈 배우님한테도 이런 질문이 와서 전해드립니다. 네. 이름은 이름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강은빈 배우님 연극 무대에서 연기하시다가 블루밍으로 드라마 연기에 도전하셨는데 어떠셨는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기하는 연극과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드라마는 어떻게 달랐나요?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참고로 강은 배우님은 지금 연극 B클래스도 출연 중이시죠. 네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연극 무대와 이제 촬영과는 좀 차이점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서는. 네. 조금의 차이점이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연극 무대는 사실 무대라는 이제 이유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서 조금의 확장성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감정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 조금은 확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에 관해서는 그런 것들을 어, 크게 하지 않아도 잘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감독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있다면은 잘 잡아주시고 대화 나누고 하다 보니까 네, 촬영에서 잘 담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출연하고 계신 연극 어떤 작품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지금 해화역 대학로에서 B클래스라는 작품을 브릭스 시어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은 고등학교 3학년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4명이 나오는데 그 4명마다 각각의 서사들이 다 잘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함께 졸업 공연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아픔과 그런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졸업 공연이라는 이제 그 장면이 있는데 네. 각자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리고 한 명은 작곡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무대 안에서 공연이 담겨 있는 거라 보시는 재미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네. 피아노 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오, 네네. 그럼 블루밍 보시고 강은빈 배우의 팬이 되신 분들은 B클래스도 찾아주시면 좋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벌써 이야기를 50분 정도 이어갔는데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던져보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도 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즌 2를 기대 중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1에서 나왔던 짝사랑하는 서브 캐릭터들 매력 있었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서 시즌 2를 더더욱 보고 싶다라고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혹시 팬분들한테 살짝 힌트를 주실 수 있다면 시즌2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황다재 감독님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저도 그 원작의 바우와 훈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사실은 처음에 담았다가 시나리오에
이게 아무래도 촬영 스케줄과 분량상 덜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스핀오프 느낌으로 내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시원이랑 다운이 이야기도 사실 또 풀어나간다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시드니는 언제나 환영인데, 네, 아직은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네. 혹시 혁준 배우님, 은빈 배우님도 만약 시즌2가 이어진다면 어떤 점을 기대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시즌 2에 대해서 시원이와 다운이의 이야기라면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 시즌 2에서 어떤 이야기가 그려질지에 대해 저도 많이 궁금하고, 사실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시즌 1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블루밍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네. 이제 화해하고 나서의 다운이와 시원이는 어떤 삶을 그려나갈지에 대해 저도 많이 궁금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서브 캐릭터들 뒷이야기가 저도 사실 되게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은 그 서브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뭔가 좀 자세히 시원하게 다 풀어질 수 있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시원이의 동생을 연기하신 문혜인 배우님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즌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네, 또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 황다슬 감독님, 조혁준, 강은빈 배우님께 마지막 인사와 함께 블루밍이란 작품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독님께서는 연출자로서 블루밍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리고 두 배우님께서도 블루밍으로 어떤 도전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지 여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블루밍은 계속 이제 마무리를 작년 7, 8월쯤에 했었는데 이게 언제 나올까 계속 기다리게 만들면서도 또 더 긴장되게 만들었던 작품인데, 찍을 때도 되게 고민 많이 했고, 또 이렇게 원작이 있다 보니까 원작 작가님에게도 불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또 제 작품이기도 하니까 제 작품으로서 이렇게 색깔을 넣고 싶기도 해서 저한테는 어떤 도전 같은 작품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그 점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진짜 작가님이 또 탁본 작가님이 좋은 말씀에 후기를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두 배우님들이 진짜 엄청 열심히 해주셨어요. 저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둘이 만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또 현장에서도 사실 대사 실수 같은 것이 전혀 없고, 너무 열심히 임해주시는 모습에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네, 은빈 배우님 먼저 그러면 대화를 이어가 볼까요? 네, 같은 질문을 드리면, 네. 사실 블루밍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소중한 작품이에요, 저한테는. 물론 첫 주연작이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시원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거든요. 처음에 그 대본을 받았을 당시부터 시원이가 생각하는 것들과 말하는 것들이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와 조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어가지고 더 애정이 많이 가고 소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제 써주신 작가님과 잘 만들어주신 감독님, 그리고 우리 다운이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랫동안 불쑥불쑥 진짜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제가 블루밍을 떠올렸을 때 그 시절에 또 이제 신인으로서 풋풋하게 열정적으로 임했던 저를 보면서 뿌듯하고 좀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혁준 배우님 말씀도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네. 우선
이제 장편으로서의 첫 주연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은빈이랑 저랑 그리고 감독님이랑 이제 다른 분들 다 같이 이제 극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극을 이끌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다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작품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걸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좀 이 작품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좀 이 작품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에 저의 모든 게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좀 꾸며낸 그런 모습들까지도 다 이제 저의 생생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소중한 그런 기억으로 이 작품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5월에 이 작품이 촬영되었는데요. 배우님들의 2021년 5월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배우님들에게는 첫 번째 그리고 주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너무 배우님들을 알게 되어서 관객 여러분도 좋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혁준, 강은빈, 조혁준 배우님을 앞으로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곧 12시가 되어 가는데, 두 분에게 앞으로의 배우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리고 배우로서의 포부 같은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강은빈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그럴게요. 저는 가온이가 아니라 강은빈. 죄송합니다. 어?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진짜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제 욕심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시도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작품과 캐릭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표현하는 인물에 있어서 그래 저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좀 되고 싶습니다. 어, 네, 저도 이제 시원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분들, 보는 분들이 이제 제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 생각과 감정들이 어떻게 변하고, 변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약간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굉장히 단단한 말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우님들의 행보를 기대하고, 또 황자슬 감독님의 행보도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감사 인사 같은 거를 한마디씩만 짧게 할까요? 어떠세요? 12시가 네, 다 되었는데, 네, 마지막 인사는 하고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막 할 말도 되게 많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자리해서 너무 좋았고, 또 외국인 팬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서 말은 못하지만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이제 정말 거의 뭐 영어든 아니든 피드백들이나 또 한국 피드백들이나 다 열심히 챙겨보고 있으니까 많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면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불금인데 다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독님. 와. 아, 네, 먼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소중한 시간 저희가 잘 응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블루밍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임한 작품이에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될 테니까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말도 받아들일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혁준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려요. 네, 우선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이제 대화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되게 관심과 어떤 사랑을 처음 받아봐서 지금 되게 얼떨떨하기도 한데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되게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받고 그러니까 사랑받은 만큼 저희도 작품을 통해서 되게 관객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해 드렸기를 되게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발행하는 잡지에도 고이고이 담아서 잡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로도 나오니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독님, 배우님들도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 청취자님들도 기사로도 만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치면서 다음 방송 예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음 방송으로는 카카오 페이지 100만 명이 본 그 세이렌이라는 그 로판이 있습니다. 그 세이렌의 원작자인 서리수 작가님과 대화를 할 텐데요. 서리수 작가님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리고 또 세이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내 21 스페이스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작가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 21 스페이스는 4월 8일 금요일 밤 11시이고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